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깐부 남경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킬러 주제를 다룰 건데요. 그게 분배적 정의. 환경과 윤리와 분배적 정의가 대표적인 생활과 윤리 킬러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최근 5년간은 분배적 정의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5년간 만점이 아니라 하나 틀렸을 때 1등급이었던 모든 문제, 그 하나 틀린 거, 결국 수능 때까지 하나 틀렸던 그 문제는 분배적 정의였습니다. 그죠? 분배적 정의는 일단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새로운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은 노직과 롤스를 연속해서 낸다는 거야. 수능에서는. 결국 그 두 명에 집중을 하거든. 그때 어려워져요. 만약에 분배적 정의에 나오는 총 사상가 6명이거든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직, 그 다음에 벤담, 롤스 나오고요. 마르크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됐는데 이제 마이클 왈처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정의전쟁론에 나오다가 거기서 사라지고 거의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졌냐면 예전에 윤사에 나왔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 새로. 근데 2년간 교과서가 바뀌고 2년간 6구 수능 계속해서 왈처는 문제를 내지 않고 있어요. 가끔 이제 교육청에서는 왈처 문제를 내는데 어쨌든 나오진 않아. 그래서 총 6명인데요. 노직 롤스 빼고 만약에 뭐 마르크스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추가되잖아. 벤담이라든지. 그럼 오히려 문제의 난이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나오면 기본적인 걸 여러 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적게 나올수록 어떻게? 심층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을 계속 이걸 가져오게 하기 위해선 결국은 뭐야? 평가원의 선택은 롤스 노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롤스 노직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최근 출제 의도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말하는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에 관해서 정리를 좀 이제 논리적으로 해줬단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만학의 아버지다, 모든 학문의 아버지다 이런 별명이 있거든. 그만큼 뭐예요? 뭐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거의 학문의 체계를 2000년 전에 만들었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정의에 관한 개념도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줬단 말이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 규칙을 지키는 거다. 즉 약속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 법이라고 해서 상관없겠죠. 준수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래. 약속을 지키는 거. 그렇지. 약속을 지키면 정의로운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의한 사람이지 뭐. 틀린 말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붙였냐면 이건 일종의 정의라는 것은 조화, 비례에 관한 겁니다. 이 비례가 조화죠. 고대인들은 이 비례를 중시하죠. 뭐 지금도 비례적인 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죠. 만약에 이 얘기만 했으면 만학의 아버지라고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 말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각 상황에 맞춰서 알기 쉽게 그걸 뭐 특수한 정의 이렇게 해요. 특수성. 특수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로 나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교정적인 정의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환에서의 정의다. 교환, 서로 주고받는 거. 또 하나가 뭐다? 분배적 정의다.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교정이라는 건 뭐예요? 교정은 잘못을 바로잡는다. 척추 교정, 자세 교정, 그지? 그게 이제 교정하는 거야. 즉, 이것은 잘못을 뭐예요? 잘못된 것을
원래 상태로 바로잡음. 시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시정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글씨 잘못 틀리면 막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 수정이 이 교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범죄가 일어났을 거예요. 범죄. 범죄라는 건 가해자, 피해자가 있죠.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받은 것만큼 동등하게 돌려주는 거야. 이거. 그죠? 피해를 받은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건 다 아니까 이 비례인데 이 비례 중에서 이거는 비교적 쉬운 비례입니다. 쉬운 비례, 알기 쉬운 비례, 초딩도 할 수 있는 비례. 그래서 이거를 산수 같은 비례, 산술적인 비례라는 비유를 했어요. 산술은 산수야, 산수. 근데 교환에서의 정의는 뭡니까? 교환. 이거 시장에서죠. 뭐 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하잖아. 서로 교환할 때. 뭐 이때는 물물 교환했겠죠. 뭐 화폐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시장에서의 정의야. 그러니까 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거죠. 경제학에서 교환 비율 같은 거, 뭐 비교의, 뭐 이런 것들, 환율, 뭐 이런 것들 다 이거의 교환적 정의인데 이것도 뭐야? 동등하게 교환하는 거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2대1로 1,000원짜리 2개와 2,000원짜리 1개. 근데 우리는 다 그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뭐야? 비교적 쉬운 비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는 우리가 교정적 정의라는 문제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건 준킬러 문제로 나오고요. 근데 요 문제는 안 나와. 요 문제는 사실은 경제니까 경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생활권리에서 분배적 정의 나오는데 이게 킬러 주제로 나오는 거죠. 각각 요게 하나씩 나오는데 이 분배적 정의는 왜 킬러냐면 요거는 좀 쉬운 비례인데 이건 복잡한 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비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생산에 참여하고요.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나누는 거야. 이게 분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복잡하냐면 저마다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있는 거죠. 요거는 왜 쉬울까? 여기는 잘못한 사람이 딱 보이잖아. 근데 이건 잘못한 사람이 없어. 다 잘한 사람들만 있어. 누가 더 잘했는지는 항상 뭐야? 그 기준이 모호하죠.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맨날 다툼이 끊기지 않지. 재화라고 하는 것들이, 자원이라는 것들이 무한정 있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희소하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갖기 위해서 자기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겠죠? 자, 모든 분쟁의 원인도 아마 여기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는 좀 복잡한 비례라고 해요. 즉 초등학생도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이성이 더 발달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기하학 같은 기하적인 비례예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과목, 수학 선택 과목에서 있죠. 확률 통계냐, 미적분이냐, 기하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지? 그 세 가지가 다 뭐야? 고급 수학이야. 그래서 세 가지 다 뭐야? 복잡한 수학이라고 보면 되죠. 적어도 확통이라든지 확률 통계라든지 미적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기하학 정도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예 이걸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 너네들은 분배 못하니까 지혜가 탁월한 사람, 그 철학자한테 이걸 맡겨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치가 이 분배에 관한 거라면 결국 공정한 분배에 관한 거라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자기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고 늘 공정한 사람, 즉 예의를 갖춘 사람, 그 계층, 그 선비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그래서 요거는 좀 고급 수학이니까 뭐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복잡한 비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교정적 비례는 좀 쉬운 비례, 요거는 좀 복잡한 비례. 그러니까 복잡한 비례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했겠죠.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폴리스, 즉 공동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 인간은 정치적 존재. 그 폴리스. 이 공동체의 기여도, 다른 말로 업적. 이거를 이제 평가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과 과에 따라서 공을 많이 세웠으면 많이 주고 공을 적게 세웠으면 적게 주고 과가 많으면 그만큼 깎아주고 뭐 이런 거겠죠. 도덕적 공과 과에 따라서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쓰는 거야. 이런 거. 공동체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데 복잡하니까 더 설명한 거죠. 같은 기여도가 있을 때는 동등할 때는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분배하는 게 동등 분배하는 게 이게 정의로운 거고 동등하지 않은 것, 즉 차등적인 것, 불평등한 것 그거는 뭐예요? 차등적으로 분배해야 돼. 불평등하게.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죠. 그래서 깔끔하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업적이 같은데 다르게 분배하는 건 부정의한 거고 업적이 다른데 똑같이 분배하는 것도 부정의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게 정의로울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게 정의로울 때도 있어요. 이걸 잘 따져서 해야 되죠. 되게 논리적이지? 여러분 써먹어도 돼. 야,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오, 얼마나 훌륭한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막 더 캐물어. 그러면 막 시간 없다고 나 바빠서 다음에 하고 가버려야 돼. 어쨌든 굉장히 논리적인 말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문제를 해결되지는 않았어. 이 그럴듯한 말을 했고 논리적인 말을 했지만 역시 같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치? 그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뭐야? 자기가 더 기여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학자들이 어떻게 몰빵한다고 보면 되죠. 그게 특화된 건 이제 경제학자고 결국 정치도 이 분배에 관한 문제들이 결부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윤리 사상가들도 근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의의 원칙들을 내세우죠. 자, 이제 그 다음 파트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도 가끔 요 내용들이 응용되기도 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뭐 어렵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훌륭하게도 정의, 자스티스가 분배적 정의, 규정적 정의 이렇게 구분해주고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대 이후에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4명의 사상가가 나와요. 고대에는 누가 있었어? 고대 아리스토. 고대. 근데 근대 이후에 4명. 그리고 사실은 플러스 1명 더 됐어요. 플러스 1명. 그게 왈처라는 사람이야. 마이크 왈처. 근데 아직 시험 문제 등장 안 했지. 이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야. 윤사에서 일종의.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 했는데 계속 시합에는 안 내보내고 있어. 메이저리그로 안 보내고 어떻게 마이너리그만 계속 나와. 예전에 윤사에서는 메이저리그에 이 사람이 나왔었는데 후보에 있어. 좀 뿔났지. 나는 언제 나가. 왈처 나오면 쉬워요. 그래서 못 내는 거야. 뭐 내면 어떻게? 쉽게 맞추면 되죠. 만약에 왈처가 분배적 정의에 나왔다. 그러면 답이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거의 빼박 만점이 1등급이라고 봐야죠. 작년에 조금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약간 평이하게 낼 거라고 보고요. 6개월의 힌트를 듬뿍 줄 거라고 봐. 그래서 올해는 그냥 예측하건대, 감히 예측하건대 만점이 1등급이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평이하게 낼 테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실수. 아는 걸 틀리는 게 실수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고 실력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왜 그런 실수를 안 해? 반복해서 자기 약점을 고친 거야. 그죠? 어쨌든 일단은 이 중점적으로 4명을 알아볼 겁니다. 이 4명. 이 왈처랑 아리스토텔레스는 빼고 누구에 집중한다? 근대 이후의 4명의 서양 사상가. 그 4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 노직. 두 번째, 벤담. 세 번째, 롤스. 그리고 네 번째, 마르크스. 자, 이 네 명이야. 주로 나오는 사람이.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누가 나온다, 요즘에? 노직이랑 롤스. 이 두 명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 5년간 수능에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어쨌든 이 네 명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넷 중에 최대 3명까지 낼 수 있죠. 근데 노직 롤스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노직 롤스 벤담을 내든지 노직 롤스 마르크스를 내든지 아니면 노직 롤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낸다든지 뭐 이런 패턴이죠. 자, 이 4명 중에서 3명은 좀 동류야.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어. 딱 한 명만 왕따야. 쉽게 말하면. 누가 왕따일까? 당연히 마르크스가 왕따겠죠. 왜? 선생님 다른 사람 다 2글자인데 4글자인데요. 농담이죠. 이 3명은 어쨌든 자유주의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야.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공동체주의고 우리는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공동체주의는 다양하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주의는 근대 이전은 다 공동체주의야. 동양이든 서양이든.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공동체주의죠. 그리고 근대는 다 자유주의야. 개인주의. 근데 특이하게도 마르크스가 뭐야? 공동체주의야. 공동체주의 중에 공산주의자.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자지만 뭐 유럽에 그다음에 미국의 몇몇 조금 이렇게 이제 진보적인 사상가들 뭐 진보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잖아요. 근대 시민혁명 때는 자유주의가 진보였고 뭐 어떻게 급하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현재는 자유주의가 대세니까 이걸 좀 변화시키려고 하면 급진 또는 진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주의인데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 조금 이제 유연한 공동체주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왈처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거지. 이 3명은 다 뭐야? 자유주의라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자유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사회적 이익보다, 공동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보겠다는 게 아니야. 이게 먼저라는 거야. 이게 개인이 먼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의 기본 특징은 첫 번째, 개인의 이기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걸 긍정할까 부정할까? 이걸 긍정해요. 그게 뭐가 어때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좀 이상하죠? 커밍아웃 한 거야. 과거에 나는 나를 위해서 할 거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떤 사람들 용기 있게 어떻게? 사실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이제 뭐야? 시민혁명이 된 거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커밍아웃 한 거야. 그럼 오늘날은 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할 거야. 그걸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런 거면 그거는 뭐야? 이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 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유주의는 그런 거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을 긍정하지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지키는 거야? 기본적인 룰, 최소한의 책임을 지키는데 그게 뭐야? 법 앞에 평등이죠. 이기심을 추구하지만 이런 기본 룰, 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법 앞에 평등. 이 법에는 민주적인 법이겠지 당연히. 뭐가 있어요? 개인의 기본권은 평등하다. 개인의 기본권. 뭐 대표적인 게 뭐 생명권, 신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재산권. 이런 것들은 뭐야? 모두에게 모두 평등하다. 다른 말로
타인의 기본권을, 다른 사람의 기본권,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인권이죠, 인권. 이걸 존중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봐봐. 자유주의라는 건 이거야.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최대한의 자유. 즉 법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자유라는 거야. 그치?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하죠. 이 얘기가 이 세 명의 공통점이라고 봐야죠. 이 세 명. 자, 그럼 잘 봐봐.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긍정하고요. 대신 법은 지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딸려 나온 게 뭐냐면, 자유주의하면 신분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철폐했지? 그런 특권을. 그래서 모든 기회는 공정하다. 그것도 법에 다 기록돼 있겠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법 앞에 평등, 당연히 기회는 뭐야? 모두에게 평등하다. 뭐 요 정도 공통점을 지녀요. 노직 벤담 롤스는. 그치? 자, 그럼 봐봐. 이게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이게 이분들의 공통점이라면, 이러한 게임의 규칙을 지켰다면, 그 결과는 뭐야? 그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비로소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본 규칙,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한다면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봐봐. 기회는 분명히 평등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결과는 정의롭다. 사실은 여기 숨은 게 뭐냐면 결과는 평등할 수가 없거든. 불평등도 뭐다? 정의롭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불평등도 정의로울 수 있어요 라는 게 이 세 명의 공통점이란 말이야.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까지 평등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저 세 명의 공통점이 뭐라고? 결과까지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불평등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게 정당하대? 각각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되겠지. 근데 공통점이 뭐야? 이 기회균등이라든지 법 앞의 평등이 이 세 명의 공통점인 거죠. 그 차이점은 이제 또 따로 공부해야 되겠죠. 일단 공통점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있어. 이게 야,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가 불평등한 이걸 일종의 사기 아니야? 라는 사람이 누구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유평등주의야. 이 사람 혼자 평등주의. 평등주의는 사회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사회주의라고도 부르죠. 이게 공동체주의죠. 그럼 평등주의라는 건 여기 이미 답이 있죠. 뭐야? 불평등은 평등이 정의니까 이게 정의니까 불평등은 뭐야? 부정의하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이 불평등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사기야 그런 거야. 마르크스는 이 불평등도 정의롭다고 하는 걸 일종의 사기라고 본 거야. 야, 이거 사기야. 속지 마.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거죠. 자본주의를. 첫 번째, 자본주의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제도. 자본주의는 일종의 인간을 소외시키는데 약간 사기지, 사기. 마르크스 생각인 거야. 내 생각 아니야. 자본주의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뭐예요? 부정.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부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대안으로 뭐야? 혁명. 사회주의 혁명. 이건 독재예요. 이 사회주의 독재가 추구하는 건 결과적 불평등을 없애는 거야. 즉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평등해져야 되는 걸 추구하는 거지. 이걸 위해서 독재를 할 수 있다. 그 독재는 뭐냐면 모든 불평등의 원인인 사유재산제도, 계급, 이게 다 동의어야. 사유재산 때문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빈부격차가 만들어지고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거야. 요것들을 뭐야? 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강한 독재를 하고 이 강한 독재를 통해서 이상사회, 마르크스가 꿈꾸는 이상사회는 유토피아의 공산주의죠. 그걸 실현하는 거야. 상상만 하지 않고.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게 없어지니까 얘가 성공하면 사회주의 독재가 성공했을 때 사유재산이 없어지죠. 즉 국가나 계급이나 사유재산이 철폐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럼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이때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인민이, 시민들이 서로 알아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생산은, 일은 능력에 따라 하는 거야. 이건 능력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따라 분배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불평등해지니까 여기서 핵심 코드는 뭐야? 분배는 다른 방식, 필요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 선생님, 필요는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야. 내가 10억을 벌었지만 내가 2억만 필요하면 2억만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밖에 못 벌었지만 가족이 많아서 또는 누군가가 아파서 5억이 들어가. 그럼 5억 가져가 쓰는 거야.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오래된 분배 방식이 필요에 따른 분배 방식이에요. 왜? 지금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필요에 따른 분배 일어나요. 근데 그게 국가 단위, 전 세계적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 부모님이 일하시잖아. 하지만 돈은 누가 많이 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 교육비로. 다 그런 거죠.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쓰잖아.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일을 안 하잖아. 하지만 돈을 제일 많이 써도 뭐라고 해요? 부모님 뭐라고 안 하지? 왜 뭐라고 안 할까? 소유권의 개념이 없어. 우리라는 개념이 있는 가족.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유학도 가고 박사과정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파? 급하게 돈이 필요해? 수술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휴학해야지. 왜? 가족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필요에 따른 분배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가장 오래된 분배 방식은 맞아. 근데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돼? 그걸 강제로 가족 단위에서 있었던 걸 국가 단위로 전 세계 단위로 이건 역사가 실패한 거죠. 만약에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달한다면 그지? 법이 있어도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성숙해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 법을 준수한다면 그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른 분배. 유학에서 말하는 대동사회,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않는 그게 될 수는 있겠지. 근데 당장은 아니고 그거는 점진적으로 미래 언젠가. 그죠? 마르크스의 급진적인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죠. 뭐 이 정도.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거 되겠어?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즉 불평등한 결과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부정한 거죠. 그지?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자, 요 사람들이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면 직업윤리에도 이 정도만 알면 맞출 수 있고요. 분배적 정의도 이 정도만 알면 맞출 수 있는데 최근에 마르크스가 잘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질 않아. 나오면 쉬운데.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주의자에 주목하는 거야. 이거는 자유주의. 특히 노직과 롤스에 주목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웁니다. 이게 이제 화면이 넓게 잡히면 뒤에다 쓸 텐데 우리가 뭐예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유튜브 기반이기 때문에 이 프리클래스가 그래서 가능한 좀 화면을 쪼개는 방식으로 지우고 그 밑에다가 쓸게요. 지우고 이 사람들의 그 다음 이야기는 자 마르크스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빠밤. 자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었잖아.
근데 이제 이 불평등 그 이후의 문제. 요게 이제 저마다 다른 거야. 요게. 여기 자, 마르크스 잠깐 빠져주세요. 자, 그 이후의 문제를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다 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국 불평등도 정의로울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결과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거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빈부격차 같은 게 발생했을 거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업적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갖겠죠.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불평등 문제에 개입하는 거. 이 불평등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정부의 개입은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약자를 도와주는 정책이죠. 약자를 도와주는 거. 그럼 다른 말로 이게 뭐야?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복지정책. 여길 물어봤을 때 누구는 단호하게 반대해요. 노직. 노직은 반대. NO! 이래요. 이유는 노직의 정의 원칙은 이거거든. 소유의 절차가 정의로우면 끝인 거야. 이것만 보는 거야, 이거. 그럼 소유의 절차는 뭐냐면 어떤 재산을 처음에 취득하는 거죠. 최초에. 그리고 이 재산을 서로 양도하죠. 양도한다는 건 교환한다는 거야. 이전이라고 돼. 자, 이게 정의로우면 끝인 거야.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생긴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정부가 필요한 건 뭐냐면 취득 또는 이전 과정에 뭐야? 범죄가 있을 때, 누군가를 강탈했을 때, 사기쳤을 때, 그때는 뭐 해야 돼? 잘못이니까 교정이 필요한 거죠. 교정은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딱 그것 말하는 거야. 즉,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의로우면 국가는 개입하면 안 돼. 설사 빈부격차가 벌어져도. 그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빈부격차가 사기쳐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그치? 그게 국가의 교정적 역할, 교정적인 정의지. 즉 이건 범죄에 관한 거야. 범죄. 부정의. 범죄 같은 분배 과정에 부정의를 바로잡는 거. 이게 국가의 역할. 이것만 해야 돼. 그걸 무슨 국가론이라고 해? 최소국가론이라고 하죠. 도둑만 잡아야죠. 취득이 잘못됐으면 개입해야 돼. 취득은 정당한데 이전이 잘못돼서 개입해야 돼. 둘 다 정당할 땐 국가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치? 요게 노직. 근데 이 소유의 절차가 정당할 때는 그러니까 뭐야? 국가는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직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그게 약자를 도와주기 위한 건 범죄가 아닌데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차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벤담의 경우는 어떨까? 벤담의 경우는 공리주의잖아요. 공리주의는 우리 알잖아.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선 사형제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듯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선 복지정책을 찬성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뭐야? 공익을 이게 어떻게 깎아먹는다면 복지를 축소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 찬성 또는 반대가 다 가능한 거야. 조건을 걸고. 그렇죠? 늘 그렇지. 벤담은. 자, 롤스의 경우는 롤스의 아주 독특한 이론이 나오죠. 늘 이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를 도와주는 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롤스의 정의 원칙에 뭐에 의해서? 그 유명한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 차등의 원칙은 최대사수 최대행보. 이건 공리주의 원칙이죠. 이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소 수혜자는 꼴등이야, 꼴등. 이익이 제일 적은 사람. 최소 수혜자에게 가능한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거야. 즉 약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해 주는 거야. 장애인을 우선 주차하게 해준다든지, 그죠?
여성을 고위직에 뭐 절반 이상 30% 이상 할당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소수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직 같은 경우 역차별이라고, 범죄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롤스는 이 차등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는 심화 과정에서 분배적정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내용 정리를 둘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편하게 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이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에 대한 상세한 얘기, 즉 롤스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개념 정리편 두 번째 합시다. 개념 보기 2편에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기본이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를 알아두는 게 좋죠. 이 정도를. 자, 되겠어요? 이 정도? 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워볼게. 지웁니다. 선생님, 왈처는 뭐 시험 문제 평가원이 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왈처를 어떻게, 미리 공부하는 것보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풀이에서 아직 평가원 문제는 아니지만 윤리와 사상 문제 또는 교육청 문제 왈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사설도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면서 그때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기본기를 가지고 문제를 평이하게 내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절반 이상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가불병정 4명이 있죠? 일단 4명 누구야? 자, 요거 소유에서의 절차. 오직 소유만 좋아해. 취득, 양도, 이게 잘못되면 교정하는 거.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범죄를 교정하는 거, 부정의를 교정하는 거. 범죄자. 자, 노직이지? 그걸 최소정부라고 하고. 노직. 갑은 노직. 결과의 평등, 이러면 누구? 이거는 당연히 마르크스. 능력에 따라 대한 필요에 따른 분배. 마르크스. 이익의 총합, 사회 전체의 공리주의, 벤담. 뭐 공리주의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봐봐. 분배 절차를 중시해요. 이 사람은 소유의 절차지. 이 사람은 분배의 절차야. 또 다른 분배 절차. 소유 말고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거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오는데 뭐 무치의 베일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써요. 그치? 이걸 또 원초적 상태라는 말도 쓰지. 자, 이거는 다 누구만 쓰는 말이야? 이거는 이런 얘기들은 차등의 원칙. 다 이건 롤스가 쓰는 말이에요. 롤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롤스는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는 개인 능력은 개인 거거든. 근데 사회성을 인정했다라는 이 표현. 요거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인 우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심화 과정에서 이게 뭔지 더 얘기할 건데 일단은 외우는 게 좋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주의 중에 누구밖에 없다? 롤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롤스를 그냥 자유주의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뭐죠?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자. 마치 사회주의 같은 자유주의다. 근데 확실한 건 자유주의야. 오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죠. 이런 특성 때문에. 현대로 올수록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좀 융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마이크 왈처 같은 사람은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계열이지만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되는 거고, 이 롤스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지만 사회주의, 평등주의, 공동체주의의 영향을 좀 받아들인 장점을 흡수한, 그래서 공동체적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융합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식의 복지국가 모델과 미국식의 복지국가 모델, 뭐 이렇게 비교해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롤스가 미국식의 복지라면 그 왈처 같은 사람은 뭐야? 유럽식의 복지지. 뭐 그 정도. 자, 어쨌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롤스의 특이 용어들. 자, 그래 놓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절차보다 결과의 평등함. 누구야? 마르크스지. 마르크스. 결과의 평등 마르크스.
자, 소수의 권익보다 행복의 총량. 행복의 총량. 벤담이지 뭐. 너무 쉽네. 정의로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얘기야. 선생님, 정의로운데 불평등이 존재해요? 누구 빼고? 마르크스만 안 돼. 마르크스는 평등주의니까 마르크스만 제외야. 마르크스 빼고는 다 뭐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없는 아리스토텔레스.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건 불평등하게,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게. 동등하지 않는 걸 분배할 때는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게 정의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요거에 주목해. 마르크스만 빼놓고는 다 되는 거야. 자유주의는 당연히 다 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왈초도 불평등도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 빼놓고 마르크스만 제외해요. 자, 그 다음에 절차가 공정하면,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절차적 정의라고.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해?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원래 절차적 정의하면 롤스가 원조야. 근데 노직이 롤스의 절차를, 특수한 절차를 비판해요. 그래서 보다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절차, 그거면 충분해. 그게 소유의 절차야. 소유의 절차만 취득과 이전, 그 역사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만 역사적으로 확립되었던 그런 것들만 공정하면 그냥 정의로운 거야. 근데 왜 원초 상태라는 그런 특수한 절차를 왜 또 우리가 상상해야 되고 너 말을 따라야 돼? No!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의 소유의 절차는 롤스의 원초적 상태에서의 절차를 비판하기 위해서 역공격한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차적 정의하면 우린 두 명이 있다고 봐야죠. 이것만 얘기하면 누구야? 노직과 롤스가 공통점이 되는 거야. 근데 구분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죠. 원초적 입장에서의 어떤 절차야. 이 기억의 경우는 롤스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취득량도 교정에서, 즉 소유에서의 절차야. 그럼 요 니은의 경우는 누구예요? 이때는 노직만 되는 거야. 이렇게 내면 공통점, 이런 식으로 내면 그때는 차이점. 자, 여기 되겠어요? 오케이. 뭐 이 정도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뭐예요? 평이하게 내는 문제는 절반은 맞춰요. 고난도로 문제를 낼 때는 이거만큼 부족하죠. 어쨌든 이런 유형도 있으니까 기본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해했는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사례를 준 거야. X, Y, Z라는 세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 명. 근데 분배 방식은 D1, D2, D2 세 가지 방식이 있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얘는 노직이고, 얘는 마르크스고, 얘는 벤담이고 공리주의자, 얘는 롤스란 말이야. 이 각각이 어떤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게임을 해보는 거야. 논리 게임을. 자, 일단 봐봐. 이 숫자는 이익의 크기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연봉이 크다고 보면 되지. 뭐 예를 들어 연봉 2천만 원, 9천만 원. 이 정도면 괜찮은데 1억 3천 부럽다. 5천, 6천, 8천, 4천, 4천, 4천.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벤담 있죠. 벤담.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은 이 세 명 모두의 이익을 다 더한 거야. 그러면 이걸 합을 한번 계산해 볼까? 총합 2, 9, 11, 13이니까 24네. 합은 5, 6, 11, 8이니까 19네. 4, 4, 12. 이렇게 되죠. 그럼 벤담은 이걸 한 거야. 벤담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병이죠. 여기 벤담이지. 벤담의 경우는 뭐가 제일 정의로운 거야? 뭐가 정의로운 거야? D1이 정의로운 거야. 그 이유는 최대 다수 3명 모두의 이익의 합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벤담은 자기가 X라고 생각할까? Y라고 생각할까? Z라고 생각할까? 그런 건 따지지 않는 거야. 벤담. 자기가 Z이기 때문에 D1이에요. 그럼 벤담 아니야. 벤담은 자기가 최소 수혜자, 제일 가난하더라도 사회 전체, 대한민국의 이익이 클 때 그게 가장 정의롭다고 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벤담이 뭐야? 가끔의 경우 약자의 권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당당한 거죠. 왜?
자기가 그 약자일 경우라도 나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해. 이게 당당함의 원천이지.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D1이. 그럼 롤스는 어떻게 될까요? 롤스는 이 차등의 원칙이 뭐예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최소 수혜자라는 건 꼴등인가 꼴등. 꼴등에게도 이익을 줘야 돼. 본전은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야. 꼴등이 도태되지 않도록. 꼴등이 계속해서 도태되면 이 사회 시장이 어떻게 망가지죠. 지속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거의 정의로운 이 자유로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뭐야? 손해보는 사람만큼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봐봐. 어떻게 접근할까? 최소 수혜자가 누구야? X, Y, Z. 얘가 최소 수혜자야. D1의 경우. 근데 D2의 경우도 얘가 최소 수혜자야. 왜? 이익이 이렇잖아. 이 경우는 최소 수혜자가 A야. 근데 이건 똑같이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보는 거야. 즉 롤스의 경우는 요것만 비교하는 거야. 요것만. 얘가 최소 수혜자니까. X의 이익이 어떨 경우 제일 큰지를 보는 거야. 왜 이렇게 X를 봐요? 자기가 최소 수혜자일 수 있거든. 내가 꼴등일 수 있거든. 그치? 지금은 내가 1등이지만 내일 사회제도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내일 내가 꼴등이 될 수 있어. 지금은 나는 장애가 없지만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는 장애를 입지 않았지만 내 자식이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도 있거든. 나는 남자지만 내 자식이 딸만 태어날 수도 있거든. 뭐 이런 여러 가지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 그게 일종의 사회적 우연성이거든. 그치? 그럼 약자를 왜 생각하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즉 이걸 이기적인 이타주의라고 할까? 즉 이타적이라서가 아니라 보다 나한테 뭐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화재가 날까봐 내가 아플까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일종의 보험으로서 이걸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X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롤스의 생각이야. 내가 만약에 최소 수혜자라면, 내가 꼴등이라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건 뭐야? D2지. 그죠? D2. 그래서 롤스에게는 D2가 정의로운 거야. 그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되니까. 됐죠?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표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수능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 안 내지? 지금은 안 나와요. 자, 어쨌든 그때도 주로 나왔던 건 누구야? 롤스랑 벤담 위주로 나왔어. 왜 이 사람들은 안 물어봤냐면 이 사람들은 특정하기가 힘들어. 이 두 사람은 금방 찾아. 다 더하든지 약자만 비교하든지 아주 명쾌해.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평가원에 물어보지 않았어. 선생님, 요거 균등분배 똑같잖아요. 요거 마르크스 아닌가요? 아, 이거 약간은 오해죠. 마르크스는 결과적 평등인데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란 말이야. 필요에 따른 필요가 똑같지 않잖아. 다 달라. 똑같을 때는 거의 드물겠죠. 쌍둥이처럼. 그지? 그거 차등분배야. 선생님, 그럼 그거 불평등한 게 아닌가요? 자, 불평등의 원인은 소유권에 있고 네 거, 내 거. 그럴 때 불평등의 의미가 있는 거야. 네 거, 내 거가 없어. 우리 거야. 우리 가족 거야. 그러면 가족끼리는 소유권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평등한 거지. 그게 진정한 평등인 거야. 그게 마르크스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과적 평등은 필요에 따른 분배인데 이게 필요일 수도 있고 이게 필요일 수도 있으니까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평가원은 애초에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았던 거죠. 선생님, 노직은 뭐예요? 노직은 그냥 X, Y, Z 개인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거야. 그들이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든 가족이라서 그들이 친한 친구라서 n분의 1, 즉 균등 분배를 하든 그들이 업적에 따라서 나눠 갖도록 많이 성과를 올린 사람이 많이 갖게 그렇게 결정을 하든 그건 다 개인의 영역인 거야. 그때 부정의는 뭐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 그것만 부정이야. 그때만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똑같이 나누자 그래놓고 똑같이 안 나눌 때 그건 약속 파기한 거죠? 그건 범죄죠? 계약서와 다르죠? 그때는 국가가 들어와서 어떻게? 야 똑같이 나눠. 그게 교정이죠. 그러니까 노직은 어떤 게 노직의 정인지는 특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직과 마르크스는 평가원이 아예 제외시키고 벤단 롤스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물어봤던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마르크스 어디 있어? 자,
마르크스는 뭐예요? 마르크스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른 분배가 마르크스 얘기고, 그럼 노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의 자유로운 자유에 맡기는 거지. 해외 원조도 마찬가지잖아. 노직은 늘 그렇잖아. 약자를 도와주지 말자고 한 적은 없어. 약자를 도와주는 게 의무거나 강요거나 국가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게 하는 거야. 나 때문에 제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교정의 영역이고요. 나와 상관없이 제가 못 살아. 그건 내가 도와줄 의무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동정심, 자비심 때문에 내가 도와줘. 그게 진짜 훌륭한 겁니다. 즉 모든 게 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야? 노직이죠. 자, 그래서 이 노직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르크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은 잘 안 나오고요. 자, 노직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노직의 정의로운 분배는, 자, 평가원이 표로는 못 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문장으로 설명해 준 거야. 노직의 정의로운 분배는, 정형적인 분배는, 이건 부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비정형적인 분배가, 분배 원칙이 정의로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노직만 쓰는 표현이야. 정형화됐다는 건 고정불변이야. 고정불변. 근데 이 고정불변의 정의의 원칙은 노직의 입장에선 자기 빼고 다야.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른 분배, 마르크스의 이것만 정의롭다고 다른 사람이 다른 선택을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 이것만 정의롭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가가 개입하거나 강요할 거 아니야.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인 업적, 공동체의 기여도, 그것만 정의롭다고 하면 다른 분배 방식은 개입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벤담의 사회 전체 이익이 증진할 때만 정의롭다는 것도 다른 분배 방식은 못하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모두가 다 뭐야? 이게 다 지만 정의롭대.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 침해해. 필연적으로 뭐야? 국가에 의한 개입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가가 개입할수록 개인의 영역은 축소될 테니까. 예를 들어 이걸 보고 얘기하면 노직은 D1이든 D2든 D3든 다 개인의 영역인 거야.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롤스의 경우는 D2만 정의롭다고 하고 나머지를 선택 못하게 하는 거잖아. 벤담의 경우는 D1만 정의롭다고 하고 나머지 선택에 개입하잖아. 그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비정형적인 분배의 방식은 개인들의 선택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D1이든 D2든 D3든 다 정의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제 조건은 범죄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치? 이게 최근에 필수 요소죠. 예전에 교과서에는 없었고요. 자, 이 정도까지가 기본 1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롤스 노직에 대한 심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장 많이 나오는, 평가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어쨌든 선택지 정리를 개념 뽀개기 2편, 2편에서 같이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